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손수호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진그룹 일가 수사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전에 중국 대추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를 하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 경찰을 넘어서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네. 농림축산검역본부까지 이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해외 지점을 통해서 뭐 각종 특산물, 중국 비파, 대추, 인도 망고, 우즈베키스탄 체리, 터키 네. 살구까지 지금 수입이 금지돼 있거나 조건부 수입만 허용돼 있는 어떤 그 농산물에 대해서 검역 절차 없이 그냥 거의 들어왔다는 증언이 있었으니까. 무사 통과했다는 증언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15일에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지금 뭐 아마 이 특산물들이 아직 남아있진 증거 형태로 아직 남아있진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일단 이 회장 일가가 이런 물품들을 이게 조달해라라고 어떤 지시한 문건이라든지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데 지금 주력하고 있다고 예. 합니다. 뭐 최경선 의원 지금 뭐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관에서 하는 것도 외환거래법 관련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조금 형량이 좀 무거울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이면. 지금 대한항공 본사에 무려 4번째 지금 압수수색을 했죠. 압수수색이 됐다는데 인천세관에서는 밀수와 탈세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고 네. 이번에 한 것은 이제 서울세관에서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사실 이 사건이 처음에는 물컵을 던진 갑질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형량이 사실은 따져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작이 돼서 이 밀수 탈세 문제, 그다음에 외환거래법 문제 여기는 애초 그 갑질보다는 형량이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예. 지금 보니까 이 밀수라든지 이런 것만 하더라도 5억 원 이상 뭐 벌금이라든지 그다음에 5년 이상의 징역이라든지 예. 외환거래법에 위반되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하튼 이 부분을 전 어떻게 봐야 될지 참 고민스럽긴 합니다. 예. 뭐냐면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처음에 어떤 혐의로 수사를 하다가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 별건 수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른 혐의를 걸어서 수사를 하고는 경우가 있는데 예. 사실 그런 별건 수사에 대해서는 여론이 그동안 별로 안 좋았거든요. 예. 너무 그 피의자를 여론에 따라서 어떤 처벌하기 위해서 다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데 대해서 많은 그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처음의 갑질하고는 또 다르게 여론을 의식해가지고 다른 혐의로 수사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예.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전에 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특경법이죠. 특정경제문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서 굉장히 엄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예. 이게 언제나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외환거래법을 이제 위반했다 하더라도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재산국외 도피죄입니다. 예. 그래서 도피액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법령에서는. 이 도피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 엄하게 처벌하는 그런 규정인 것이고요. 예. 또 별건 수사도 사실 별건 수사가 그동안 또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또 별건 구속도 문제가 되고 하는데 사실 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걸 또 덮고 갈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발견이 되면? 또 제보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수사해 주세요라고 여러 가지 고소 고발이 들어온다면은 예. 그걸 또 진행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러 기관에서 문제가 되는 거 지금 다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다 파헤치고 있는 중인데요. 예. 나중에 기소를 해서 재판 단계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유죄 무죄가 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단계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거를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수위를 좀 조절해달라라고 하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경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원래 애초가 됐던 그 동영상의 문제에서 시작이 된 건데 피해자가 10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네, 피해자가 10명 이상입니다. 저희가 본 동영상은 2014년도에 하얏트 호텔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그 현장의 폭행 동영상이었고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2013년에 이명희 회장의 자택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또 폭행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해당 또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사건과 관련된 영상과 녹취록이 확인된 2건이 있고요. 그 외에도 계속해서 제보자가 나오는 것이
운전기사 그리고 가사도우미 그리고 한진가에 있었던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직원에 대한 피해자들이 뭐 폭행 피해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예. 뭐 운전기사만 하더라도 운전기사 한 명에 대한 폭행이 아니라 여러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 피해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사도우미도 뭐 10여 년간 여러 명으로 교체가 되었는데 그 피해자들이 한 번 교체될 때마다 여러 가지 폭행이라든가 갑질 의혹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경찰에서는 이러한 피해자를 모두 일괄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이명희 이사장을 부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경찰에서는 최대한 피해자 확보와 그다음에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좀 듣고 수사를 좀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넘어가요. 가사도우미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출입국 당국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 대한항공의 어떤 사내 인사 관련 자료들, 예. 그 필리핀에서 실제로 들어온 어떤 연수생들이 있었는지 이거하고 실제 외국인 출입국 기록을 대조한 결과 지금 최근 10년간 조양호 회장 일가에 불법 고용된 걸로 의심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10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꽤 되네요. 있다고 지금 법무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재외동포나 결혼 이민자만 가사도우미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불법이거든요.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어쨌든 10명에서 20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 대한항공 인사팀, 인사전략부서의 직원들도 지금 소환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지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입당국에서는 일단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할 만한 사람들을 대한항공 마닐라 지점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예. 그런 다음에 일반 연수생 비자를 발급해서 데리고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연수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자택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게 했던 거죠. 예. 일단 이렇게 들어온 여성들은 이명희 이사장의 집이나 지금 조연아 예, 조연아 지금 뭐 직함이 없죠. 이 예. 첫째 딸인 조연아의 자택에서 이제 불법 고용돼서 일을 했던 걸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출입 당국에서는 최근에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현지에서 일하던 조연아, 이명희 자택에서 일하던 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다 귀국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다. 예, 그러니까 서둘러서 귀국을 시킨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사람들의 행방을 수소문해서 다시 불러가지고 조사하는 방안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손수호 변호사님, 이런 상국에서요. 상속세 1차분을 어제 한진가에서 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왜 내는 겁니까, 지금? 당연히 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는 네. 건데요. 아니, 왜 이제 와서? 네, 한진 측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 2002년에 그 선대 회장인 조중훈 회장이 세상을 떠났는데 예. 그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 재산이 해외에 있었다. 예. 그래서 국내에 있는 재산은 다 알았기 때문에 상속 신고를 했고 그에 따라서 세금도 납부 완료했는데 해외에 있는 재산은 알지 못해서 신고를 못했고 또 그만큼 세금도 안 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못 낸 거 아니냐. 그런데 2016년에 14년 만에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올해 1월에 상속세를 더 납부하겠다라고 신고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5년 분납할 것 중에 그 1회분을 냈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예. 실제로 14년 만에 한진일가에서 조중훈 회장의 재산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인지 예. 그 부분부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의원님, 지금 이 금액이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거를 200억을 지금 자진해서 냈다는 거는 과세 당국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세 당국이 가만히 있는데 예. 조양호 회장 일가에서 저 세금을 냈다면 과세 당국이 비난받아 마땅하죠. 도대체 저 큰 금액을 찾아내지 못하고 뭐 했느냐 할 수 있는데 예. 자초지정을 알고 보니 국세청에서 지난해 말부터 이 지금 조양호 회장 일가를 포함해서 한진그룹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 때문에 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미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보니 예. 조양호 회장 일가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게 들킬 염려도 있고 시점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확실히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스스로 그동안 발견 못한 상속세를 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시점상으로 보면은 국세청이 작년 말부터 세무조사를 하니까 혹시 이게 들킬지도 모르니까 미리 이번에 신고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금 세무당국을 그렇게 볼 수는 없는 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조양호 회장 부자가 미국에 가려고 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
안 가기로 했나 봐요, 결국에는. 네, 그렇습니다. 어제였는데요. 원래 예정돼 있었던 건 어제 출국할 예정이었는데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결국에 어제 오후 비행기를 취소하고 국내에 남아 있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회사 측에서는 LA에서 이 항공사, 글로벌 항공사 대표들이 만나는 어떤 연례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기로 아주 예전부터 예정이 돼 있었던 건데 지금 사실 여론이 별로 안 좋고 상황도 안 좋고 지금 출국하는 것 자체가 어떤 소환 조사 같은 걸 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지적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식해서인지 결국엔 출장을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